시의원 정수 확대 문제 관련해서 너무 시적으로 늦지 않았나? 꼭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되나? 이게 비록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을 늘리면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되겠죠? 네. 지금 세종시 재정 안 좋잖아요. 그 시의원 두 명 더 두고 뭐 상임위 하나 더 생기고 그럼 공무원 자리 또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재정이 투입 안 되겠습니까? 시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돈 없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논의할 때는 당초부터 끄집어내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왜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보고요. 타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반대할 겁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 룰은 중앙당에서 이번에 좀 그닥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광역위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당의 상무위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비례대표 한 분인데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 지방의원, 광역의원 심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저희 당에서 심사 항목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당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고요. 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의 기여도입니다. 당의 기여도를 하면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며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며 당의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덕성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또 의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저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시의원 역량을 높여야죠.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에 답변을 했던 세종시 의원님 안 계셨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네, 지역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이제 보통교부세 얘기 많이 나오고 송전솔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 하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송전솔로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기야 한전, 산자부, 국정에 좋은 게 있더만요. 다 와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6단계가 있는데 지금 4단계구만요. 최적, 경과, 대역. 대역이라 하면 선로가 아니고 대역. 그러니까 계룡부터 천안까지 좀 어디로 할 건지 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었다. 1년 전부터. 1년이 넘었죠. 그렇죠. 1년 전부터. 우리 세종에는 주민대표 9명, 지자체 공무원 1명, 총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남, 충북, 세종 다 합쳐서 지금 199명 이렇게 입지선정위가 있는데 1년 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해서 지금 대역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몰랐을까? 주민대표는 누가 추천했을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시민들한테 설득을 안 했죠? 설명 안 하고? 왜 저한테도 보고를 안 했죠? 1년 됐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주민대표 누가 추천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1명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요새 이재명 대통령 공론화 하잖아요. 얘기하고 집에서 몰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역이 결정되고 5번째가 이제 그 대역 안에서 선로를 정하는 거거든요. 1번, 2번 해가지고요. 그것 또한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하라고 그랬어야 돼요.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걸 밀실에서 하면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이런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서로 거기까지 마칠게요. 공주 세종 통합은 이거 예전부터 나오는 건데 이 세종하고 공주 합치려면은 이게 또 행복도시법이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 체계가. 그나마 대전, 충남 합치면서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주도 내가 볼 때는 청양 구역까지 해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공간에 열려 있지요. 그 박수현 의원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 중돌 의원진데요.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 이번 지선에서도 전략공천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이가 아니면 시의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치라는 답이 없습니다. 흔히들 뭐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충남 대전도 몰라요. 다. 내일 일은 몰라요. 누가 나올지 알겠습니까? 충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도 난리예요. 경기도도 난리예요. 인천도 난리예요. 세종도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올라가지요. 전국적으로 좀 관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이 있다면.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후보군들도 좀 목소리를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정치적 발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연기군 정도 멘트만 날릴 겁니까? 여기 연기군 출신이지만 지금 연기군수 아니잖아요. 광역시장입니다. 광역시장. 대통령이 주재하는 17개 광역시도지사 협의회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그런 급이 있어야죠. 급이. 말하는 게 지역적이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 참 중요하다. 저 요즘 제일 많이 느낀 게 세종시는 국회의원 둘이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이 큰 과제를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종시장은 저하고 목표를 좀 같이 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선 전에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읍면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겠다. 동세종시의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이 딱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이 있거든요. 도장 딱 찍고 팔아먹어요. 땅을 팔아먹어요. 도장값을 팔아먹는 거죠. 이런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비밀 사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세종시 안에서도 무슨 뭐 아파트를 짓네, 초고층 아파트를 짓네, 뭘 하네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연동 산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목표는 우리 장군 연민들, 우리 세종 시민들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게 투자 모집을 하는 공고문을 띄웠더만요. 제가 이제 국감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걸 내렸더만요.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투자해놓고 못 받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장치가 아주 완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가 지금 국토부에서 넘어와서 시가 이제 지금 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1년 정도 걸린다는 건데요. 보통 민간 산단도 다른 시도 보면은 보통 한 4, 5년 걸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1년 반 만에 해치워볼지 하는 퀘스천? 저도 지적을 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이나 SNS 보면은 아주 앞뒤 안 보고 막 그냥 하시더만요.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 목표고 그렇다고 내가 산단을 하는 걸 반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정경유착고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정경유착고리를 어느 대단위 사업이든
정치나 행정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유착의 성격이 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게 투명해질 때는 저도 찬성하겠다. 또 하나 문제.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보상 들어갔을 때 이제 무슨 착공인데 지금 대기업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산단 들어올까요 지금? 저것도 안 돼 있는데 저게 2조 사업입니다. 그 일하는 게 선후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그거 신경 써야죠. 행복청장이 신경 써야죠. 예전에는 막 MOU 체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MOU 체계도 안 하더만요. 저 혼자 요즘 삼성, 한화, SK 만나고 다녀요. 대기업 유치 한번 해보려고. 중요한 게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앵커 기업이 없으면은 후속된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만조만 회사 그것도 채우려면 10년, 20년 걸려요. 그 보상당에 들어갔으니 내년에 이게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국가산단이 우선이죠. 저거 지금 7년 걸렸습니다. 민간산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피해 업계, 최소가 아닙니다. 업계 만들어야 되고 정경유착 우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여다 봐야 되겠다. 문제가 의혹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강행 처리한다? 저는 그걸 한 마리 봐가지고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기저축원 공공택지지구는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이사 대책 일환으로 이제 한 건데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죠. 해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지지부진했고 제가 우리 정부가 탄생했으니 좀 압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업적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연기면이나 조치원이나 또 지금 LH 사장이 공석인데 LH 경영투자심사를 원래 11월 달에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LH 사장이 없어서. 국토부 장관을 제가 저번 주에 만났는데 아마 12월 안에 LH 사장이 이제 부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투 심사를 1월 달에 하고 정책적 결단 내리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거니까 하자 해서 다행히 우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1번 의제로 넣겠다. 워낙 오래됐으니까 저희께 이렇게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빨리 속도를 내서 하든 일부 처리가 됐든 등등 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태 기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의원님께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 전라권에서는 호남권에서는 그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이번에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이제 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종에서도 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 개입이 없을 경우 그냥 위원장님께서 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일을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황운하 위원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 현수막을 한 개만 걸지 이렇게 대전 세종에 다 걸어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께 얘기하면 상도덕이 없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어디 딱 정해서 한 부대만 오시지 왜 세종도 걸고 대전도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게 이제 신뢰성이 없는 거죠. 세종시장을 나오냐 대전시장을 나오냐. 글쎄요 우리 황운하 선배님 직접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배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뿌리가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패션 뿌리가 있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도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이렇게 윤호를 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군뉴스선정 송경화 기자입니다. 말 세게 했네. 홍화 선배 이거 들으면 큰일 나는데. 예? 아니 아니. 아, 예. 그 앞에 질문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교부세 관련해서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여러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주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난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언론하고 인터뷰 중에 그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문을 보면 그 시민 단체가 하는 그 시위가 쇼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민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 정쟁화시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답변 이전에 그 녹음하는 거는 상대방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하시는 저한테 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아주 민감한 현안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걸 녹음을 해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럼 마음대로 녹음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오케이. 좋고. 근데 한참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계속 공격을 해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슨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러니까 침착하게 신중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지방선거가 꼭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이제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동의해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해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예전부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었고요. 권익위에 또 제소를 했었고요. 행안부를 고발을 했었고요. 행안부 담당 직원을 또 고발했었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법제처에서 하등에 문제 없음이라고 판명은 났어요. 났던 건데 물론 우리가 계속 주장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현재 법 체계상은 안 맞는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였지? 동의는 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옛날같이 막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서 열악하거든요. 그럼 뭐를 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특례법을 우리가 받았었고 그다음에 기초 수요가 있고 보정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그 광역 기초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항목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기초 수요도 기초 항목이 많이 반영돼 있고 보정 수요도 우리 그 보통 5대5, 6대4로 나눠갔거든요. 기초하고 광역하고 그 저희도 100% 받고 있어요. 보정 수요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교부세는 수입과 수요의 그 차이를 메워준 거기 때문에 대전만큼은 안 되죠. 대전은 크니까. 경기도는 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요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라 하면 뭐 이제 아까 말씀 재정 특례를 지금 그 재정 부족액의 25%를 받는데 이걸 좀 높여서 받게 해달라고 행안부한테 요청을 하든가. 또 하나는 전체 지방교부세 파일을 키운다든가 19.24에서 예를 들어서 25를 키운다든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행복청 예산 특별회계액을 높인다든가. 지금 이제 8.5조 돼 있으니까 이걸 한 15조 올린다든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요와 수입의 갭을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에서 그 특화된 수요를 많이 발굴하면 돼요. 발굴해가지고 자꾸 수요 항목을 많이 만들어오면 돼요. 그럼 받을 수가 있어요. 수입 안정돼 있죠. 그 수요가 좋은 수요가 많아지면 항목들이 많아지면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법 체계상은 안 되니까.
얼마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든 기업을 하든 수입이 안 생기면 사장은 별 특단의 조치를 다 강구하잖아요. 세종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살림이다, 기업 살림이다. 그러면은 상황이 열악하면 좀 사장이 좀 더 노력하고 뭐 때로는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 재정 확충, 재정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뭐 저도 포함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또 광역단체장님이나 좀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25% 그 100%를 받는데 25%를 가산해서 받거든요. 재정 특례로. 그러면 그 지금 확정적으로 몇 프로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답안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거는 저번 제가 법을 21대 때 2022년